뭐 한도 한 5천만 원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되죠, 학생한테. 근데 학생이라고 또 소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친구 명품부터 좀 사주고 싶고 뭐 나도 명품 좀 사고 싶고. 저희 채널 처음으로 드라마 리뷰를 아, 드라마 리뷰. 드라마 사실 잘 안 봐요. 근데 이러면서 좀 보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다 본 것 같아요. 특히 의학 드라마 극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배우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한 발에 오그라들어가지고 안 보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그래도 그런 의학적인 내용보다는 좀 의사들의 사생활이나 어떤 일상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아가지고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의학 드라마가 병원의 현장이나 실제로 환자 치료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드라마적인 요소를 키우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 게 너무 많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 중이신데 다음 주가 만기일이시네요. 몇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 마이너스 통장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좀 각박해져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잘 안 만들어주는데, 저 본과 3학년 때가 2002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 경기가 좋고 붐업 됐을 때, 아니면 끝나고 의대생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본과 3학년 때부터 만들어줘요. 직업이 없는데 대학생한테.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내가 배운 지식으로 뭘 할지 되게 고민하는 시절들이 긴 반면에, 의대생들은 어쨌든 의대를 나와서 면허를 따면 어느 병원이나 취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어쨌든 상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본과 3학년 때부터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본과 3학년 때 수업이 끝나면은 각종 은행을 찾아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파라고 하죠. 뭐 한도 한 5천만 원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되죠, 학생한테. 근데 학생이라고 또 소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친구 명품부터 좀 사주고 싶고 뭐 나도 명품 좀 사고 싶고 차도 좀 몰고 싶고 하는 생각이 학생 때부터 있기 때문에 다 해요, 다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는 그랬습니다. 본과 3학년부터 빚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나빴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인턴 때 레지던트 때 마이너스 통장을 갚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보니까 연장하더라고 보니까. 연장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5천을 다 썼다고요? 마이너스 4,640만 7천 원입니다, 고객님. 당장 상환이 어려우시면 대출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요. 그럼 다음 주까지 재직증명서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재직 증명서 없는데요. 그럼 직전 연도 원천징수 내역서라도. 그것도 없는데. 혹시 현재 직장이 그럼 일하실 생각이 언제쯤? 제가 안 하는 거 아니고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사회생활이 적성에 잘 안 맞고 힘들어서. 적성 말씀이시구나. 이분이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제 의대를 졸업한 친구고 인턴까지 한 거죠. 의사 생활하면서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 위기가 인턴 때 찾아옵니다. 인턴 때. 의대를 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죠. 근데 의사한테 필요한 소양이라고 하는 적성? 이런 거는 그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의사는 환자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시험 문제 잘 푸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환자를 보살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전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인턴 레지던트라고 보시면 돼요. 의대를 졸업했을 때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이 키스를 글로 배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상태예요. 키스는 안 해봤는데 그 메커니즘은 알아. 그게 의대생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많이 하면 키스를 잘하듯이 이렇게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진짜 의사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턴 때는 달달이 다른 과를 돕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산부인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더라도 이 산부인과 환자가 다른 내과적 질환, 뭐 외과적인 상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는, 인턴 때 의대 때 배운 것들을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내가 좀 가고 싶은 과를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의대만 졸업하고 면허만 딴 애들은 의사로 안 봐요. 미안하지만 농담입니다. 의사 맞죠? 나라에서 인정한 면허가 있으니까 면허번호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인턴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인정합니다. 어차피 1년 동안 고생했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의사들끼리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인턴 생활이 정말 그지 같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당신들은 이 병원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다. 가장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약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청소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쓰는 기구들, 침대들, 침대보 이런 것들 청소를 다 할 때 원칙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알지만 인턴들을 몰라요. 그래서 인턴한테 만약에 청소를 시키잖아?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맞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직 햇병아리 상태에서 이제 1년 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진정한 의사로 거듭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가요. 인턴을 하고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인턴
인턴을 마치고 나더니 레지던트는 이제 어떤 특정 과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레지던트 1년차가 더 힘들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인턴은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턴이 좀 어떤 실수를 해서 환자가 약간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레지던트 교수님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인턴을 더 많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근데 레지던트 1년차가 되면서부터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환자와 생기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 되게 많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직업을 택할까라는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의를 더 이상 힘드니까 대학병원에 있지 않고 그냥 나가서 가벼운 질환만 보고 의사생활 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아마 그 단계에서 좀 나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